안녕하세요, 공실이입니다. 여러분,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번, 정기 예금에 든다. 2번, 정기 적금을 든다. 3번, 금리가 높은 곳을 폭풍 검색해서 특판을 찾는다. 그런데 막상 특판을 발견했더라도 뭐야 하면서 낚이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기본 금리는 낮은데 우대 금리를 높게 설정해서 우대 금리를 충족시키기 힘들게 만들어 놓거나 또는 금액 제한이 상당히 있어서 뭔가 더 혜택이 더 커 보이게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1번과 2번보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금액 제한이 없고 만기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금액을 10,000원부터 몇 억을 넣더라도 금리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요. 만기도 하루에서부터 1년까지 나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씩 이자를 받고 싶다면 하루씩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한 달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상품 등 나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발행어음인데요. 발행어음은 작년부터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사에서도 보시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발행어음 잔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표의 금리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고요. 현재 9월 2일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의 발행어음 금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표를 같이 보시면 수시형 발행어음 금리일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3.15%로 가장 높은데요. 5월까지만 해도 수시물도 금리가 3.3%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91일에서 180일 약정금리는 한국투자증권이 3.45%, KB증권이 3.45%로 가장 높고요. 1년 약정형 발행어음 금리일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이 3.9%로 가장 높습니다. 달러 발행어음 같은 경우 수시물은 금리가 4.85%고요. 달러 발행어음 1년 약정 상품일 경우에는 금리가 5.8%입니다. 우리가 예적금은 친숙하게 알고 있죠. 바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예적금인데요. 은행이 아닌 이제 증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을 발행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데 단점은 없나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품이나 프로젝트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행어음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데 공실님은 왜 이 상품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발행어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발행어음의 장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단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발행어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이 자료를 내가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발행어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행어음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무 증권사나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초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자기 자본이 4조 이상인 딱 4곳만 현재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바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제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증권사가 망한다는 것은 그 증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IMF 사태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그런 글로벌리하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증권사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라 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제일 높은 1등급에서부터 제일 낮은 등급 6등급까지 나눠놨어요. 발행어음은 여기서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보통 위험인 4등급과 낮은 위험인 5등급에 속합니다.
그러면 위험 등급 1등급과 2등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주식이 매우 위험한 등급 1등급과 2등급에 있습니다. 화 발행어음일 경우가 보통 위험 등급인 4등급이고요. 원화 발행어음고 그리고 발행어음형 CMA 같은 경우가 낮은 위험 등급인 5등급입니다. 외화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수시물이 현재 4.85%고 1년물이 5.8%로 현재 금리가 높지만 환율 변동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등급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제가 발행어음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은 발행어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위험성이 부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PF 문제입니다. 여러 신문이나 기사에서 굉장히 PF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PF가 뭘까요? PF는 이제 투자 방식의 하나인데요. Project Financing의 약자입니다. 즉,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대규모 건설이나 개발 사업에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에서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PF 부실 우려가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4가지로 이유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리가 높아진 지 꽤 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은 3.5%인데요. 그래도 3.5%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편이죠. 모든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원금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대부분 껴서 하는데요. 그런데 대출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출의 이자도 고정금리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부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 고금리인 경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들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금리일 경우 환경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 부진, 경제 침체인데요. 이제 고금리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기가 무서워지죠. 왜냐하면 은행에만 맡겨놔도 금리가 낮았던 상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위험하게 테이크 리스크 하면서 투자를 잘 과감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PF의 예시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은행에서 투자 자금을 빌려오는 경우를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다면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다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을 PF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신용등급 도미노 강등 우려 증권사 살얼음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경에서 가지고 온 기사고요. 2024년 5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 후폭풍이 여전하다. 하나, 다올투자, SK케이프의 이제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체 투자 리스크도 커진다. 그런데 이 PF 문제는 증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전반적인 금융업체의 문제로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어음 위험성의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 부실 문제인데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 부실 문제는 또 왜 일어난 걸까요? 이것도 바로 고금리의 영향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의 대출 문제와 엮이게 돼서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출금을 갚기가 빠듯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가져왔던 기사에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도 겹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도 증권사 재무 건전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연일 급락하면서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즈가 큰 증권사는 신용도 하향 조정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국의 공실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공실률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발행어음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투자를 하기가 꺼려져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신 RP를 추천드려요. RP도 증권사의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RP는 발행어음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이고요. 왜냐하면 발행어음은 담보가 따로 없었고 증권사의 신용만으로 투자를 한 반면 RP 같은 경우는 담보로 채권을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RP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ISA 계좌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세 15.3%가 비과세로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발행어음의 장점과 단점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발행어음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발행어음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발행어음 목돈 굴리기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꼭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